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법률의 미 종류 보시고 계십니다. 단독 행위까지 보셨고요. 이번 시간 보실 때는 불요식 행위하고 요식 행위. 불자에 동그라미 해보겠습니다. 불, 아니 불자, 요식. 방식이 필요한 게 요식이거든요. 필요 없으면 불요식. 방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방식이 아무런 뭐가 없는 것? 제한이 없는 것. 방식에 제한이 없는 걸 불요식 행위라고 불러요. 민법은 이기, 불요식 행위가 원칙입니다. 반대로 요식 행위는 뭐예요? 법률이 정한 방식, 법률이 정한 방식을 갖춰야 되는 것, 이게 요식 행위예요. 예컨대 유언이요. 유언할 때는 뭘 해야 됩니까? 유언장을 써야 돼요. 유언장을. 아니면 녹음을 하든지. 유언장을 작성하든가. 써볼까요? 뭘 작성해야 돼요? 유언장 작성. 유언장 작성. 1번 유언장 작성, 2번 녹음. 녹음, 녹취. 그죠? 3번 공증. 이걸 받아야지만 유언은 효력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냥 갑자기요. 갑자기 여기 롯데그룹 왕 회장님이 부인이 많죠. 부인이 많습니다. 3사람이나 됩니다. 3사람입니다. 그죠? 이게 녹음이라든가 공증을 안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 뭐라고 그래, 서로요? 예, 나한테 준다고 그럴 거 아니야, 이게. 이분이 제일 어리거든요. 55이에요. 이분은 94살이고. 이분은 뭐라고 그래요? 주식 나한테 다 준다고 그럴 거죠? 이분도 뭐라고 그래, 이분도? 나한테 준다고 그랬는데, 주식. 일본인 척. 그럼 이게 법률 관계가 어떻게 돼? 법률 관계가 복잡해지죠. 너무 복잡해지고 분란이 생기죠. 이거를 막으려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법에다 방식대로 해. 방식대로. 유언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법이 정한 방식. 그 법이 정한 방식이 몇 가지예요? 예, 그 방식대로 따라주세요. 그래야만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요식. 근데 우리 민법은 요식이 원칙이에요? 불요식이에요? 불요식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게 시험에 가끔 나와. 불요식이 원칙이다. 근데 문제는 주의예요, 주의. 근데 우리가 부동산이나 토지를 매매할 때는 어떻게 해요?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써요, 안 써요? 계약서를 쓰죠. 그래, 부동산 실무 가면 계약서를 작성하랴. 계약서를 작성을 하자고 자꾸 요구하죠? 그럼 그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계약이 되는 거죠? 아니라는 거, 이게. 구두계약도 계약이에요. 거기다 써보세요. 뭐라고요? 구두계약. 구두 사고 파는 계약. 구두계약도 계약이에요. 뭐도 계약이라고? 구두계약도 계약. 그럼 구두계약은 서면계약이 아니에요. 이것도 계약이 되는 거예요. 왜요? 불요식이기 때문에 계약은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주의 볼게요. 매매나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작성 안 했어요? 작성하지 않은 계약. 이름하여 무슨 계약? 구두계약. 구두 파는 계약이 구두계약이에요. 구두계약도 유효, 무효? 유효. 이게 17회 시험 문제, 17회 시험. 17회 시험 이렇게 나왔다니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은 무효다. 무효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유효, 무효? 유효. 그러면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하죠. 그건 왜 하는 거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뭘 남기려고? 증거자료. 증거자료를 확보하려고 하는 게 계약서예요. 그럼 계약서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뒤집어서 한번 사고 발상의 전환을 해볼까요? 자, 볼까요? 근데 제가 그 다른 회사 여러 개 있는데 그분들하고는 계약서를 다 썼어. 인터넷 강의 인세에 대한 거, 계약 기간에 관한 거 이걸 다 정해가지고 계약서를 썼어요. 여기는 저하고 계약서가 없어. 계약 기간이 얼마인지도, 그 다음에 강의료가 얼마인지도, 인세가 얼마인지도 아무것도 없어요. 인터넷 강의료 얼마인지도. 자,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저하고 계약서를 쓴 그 회사하고 저하고는 신뢰감가 탄탄하다는 거예요? 탄탄하지 않다는 거예요? 탄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는 뭘 요구해요? 계약서 씁시다 그래요. 근데 단단하게 서로 믿으면 에이 우리끼리 무슨 계약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럼 서로 더 믿음이 견고할수록 계약서는 필요 없어요. 그죠? 잘 돌이켜보면. 그럼 아빠하고 아들하고 땅 계약할 때, 아파트 계약할 때 계약서 쓰자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짜식, 계약서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요즘 어떻게 해요? 부부끼리도 계약할 때 어떻게 해요? 자기야 이리 와. 우리는 계약서 써요. 왜요? 못 믿으면. 우리 요즘 현실은 무조건 계약서를 쓰라고 요구하죠. 그 말은 우리 사회가 무슨 사회로? 불신의 늪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진단은 맞아요. 돌이켜보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은 계약서를 안 쓰고도 너무 잘 살았어. 그죠? 예. 거꾸로 계약서 남발하는 사회는 이상한 사회예요. 맞죠? 이상한 사회. 변호사가 판치는 사회는 무슨 사회? 이상한 사회입니다. 그럼 순실이가 나올 수 있어요. 맞습니다. 맞죠? 믿음이 견고하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계약서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증거자료 확보예요. 증거자료 확보. 그래서 돈이 오갈 때 부동산 이렇게 사고 팔 때 계약서 쓰는 거는 계약 유효무효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계약서는 써야 돼요?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되는데 꼭 쓰자고 하는 까닭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죠? 기억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민법은 요식이에요? 불요식이에요? 불요식을 뿌리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하고 이제 우리가 착각하는 거지. 현실에서는 뭘 쓰자고 그래요? 계약서를 쓰자고 그러고 우리 이론적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안 써도 되는 거. 왜? 구두계약 하거든요. 구두계약 하세요? 해요. 엄청 한다니까. 보세요. 편의점 가서 우유 사시죠? 계약서 쓰세요? 안 하시잖아요. 그죠? 화장품 코너 가서 화장품 사죠? 계약서 쓰세요? 안 쓰잖아요. 보세요. 구두계약이에요. 구두계약. 계약서 없어도 된다고. 근데 부동산처럼 덩치가 뭐한 것? 큰 것들은 그거 나중에 말 뒤집을 수 있거든. 그 인간을 내가 어떻게 밀어? 믿을 수 없죠. 그러니까 뭘 남겨? 증거. 그래서 필요한 거라고. 그래 우리는 계약서 없이 살아요. 원래는. 짜장면 주문할 때 계약서 쓰시나요? 안 쓰잖아요. 보세요. 보세요. 이게 훨씬 많아. 계약서 안 쓰는 게 많아. 자꾸 부동산만 생각하니까 그래. 그죠? 예. 친구한테 돈 빌릴 때도 돈 10,000원 빌릴 때 계약서 쓰자고? 보세요. 안 쓰고 거래하는 게 훨씬 많다니까. 여러분이 착각한 거지. 착시현상이야. 착시현상. 실제는 뭐예요? 계약서 쓰는 게 많아? 안 쓰는 게? 안 쓰는 게 많아. 오로지 언제만? 부동산 거래할 때만 이게 잘못될까 봐 증거를 확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착시한 거죠? 잘못 보신 거예요. 여러분이. 법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사회를 만드는 거지. 그죠?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서로 못 믿으니까 계약서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부부는 계약서 없어요. 맞죠? 좋은 부부끼리 계약서 없어. 좋은 회사하고 근로자는 계약서가 없어도요 잘 굴러갑니다. 그거 우리가 만드는 거군요. 그죠?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나라하고 좋은 대통령하고는요 시끄럽지 않아요. 그죠? 쓸데없는 얘기야. 이쪽으로 가면 답 없는 얘기입니다. 자, 유상행위, 무상행위 보시겠습니다. 유상은요 대가적 출연이 있는 거예요. 출연이 뭐예요? 돈을 주는 걸 무슨 행위? 유상행위. 매매는 돈 줘요, 안 줘요? 돈 주죠. 교환은 뭘 줘? 교환은 내 땅하고 저쪽 아파트하고 땅하고 아파트하고 맞바꾸재. 그럼 땅 주인은 뭘 줘? 땅 주인은 땅. 집주인은 서로 주죠. 그게 유상이야, 유상. 임대차는 뭐를 줘? 임차인이 월세 주죠. 그래 이거 유상이라고 그래. 유상. 두 번째 무상행위는요 대가적 출연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출연이 없는 걸 뭐라고 그래요? 공짜라고 그래요. 공짜. 근데 판결문에다가 공짜라는 말을 쓰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바꾼 거예요? 무상행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상행위. 똑같은 거예요. 본질은 똑같아요. 증여는 대가 받아요, 그냥 줘요? 그냥 주죠. 사용대차는 그냥 빌려 쓰는 거예요. 자, 밑에 보세요. 용어 해설 볼게요. 용어 해설. 임대차는요 물건을 차임을 지불하고 빌려서 사용하는 계약. 뭘 지불해야 됩니까? 차임 밑줄이야. 차임이 월세죠.
그럼 빌려주는 사람은 임대인, 빌려 쓰는 분은 임차인. 두 사람 간의 계약이죠. 두 번째 사용대차는요. 물건을 공짜로 사용하는 계약. 공짜죠. 돈을 받으면 그래 뭐라고 그래요? 임대차. 돈을 안 받으면, 안 받고 빌리면 사용대차가 되는 거예요. 차를 렌트할 때, 차를 렌트해서 쓸 때 카센터에서 돈을 받죠.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임대차. 돈을 안 받으면 사용대차. 제 친구가 카센터를 해요. 거기서 차를 내가 잠깐 쓰려고요. 차를 잠깐 쓰려고 차키를 받았어요. 그때 걔가 뭐라고요? 돈 주고 끌고 가. 돈 주고 끌고 가. 그럼 뭐예요? 그거는? 그 친구 녀석이 나를 임대차를 하자는 거지. 그냥 쓰고 가. 그럼 뭐예요? 이거는? 사용대차 하자는 거지. 그죠? 세 번째는요. 소비대차예요. 근데 거기 물건을 빌려주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 빌려주는 사람을 사용대주라고 그래요. 사용대주. 카센터가 대주죠? 차 끌고 가라고 그랬죠? 하루 동안 쓰라고. 물건을 빌려주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용대주. 대주의 할 때 대의 동그라미야. 대주. 차 끌고 간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사용차주 동그라미. 차가 빌릴 차자. 빌릴 차. 우리가 차용증 쓴다 할 때 차 할 때 그 차야. 그 차. 뭐 쓴다고 그래요? 차용증. 돈 꾸죠? 그럼 차용증 써주잖아. 그래서 빌려주는 사람, 차를 빌려주는 사람은 뭐라고 부르고요? 대주. 빌려가는 사람은 차주. 사용차주, 사용대주. 건물 임대 주는 사람은 뭐라? 임대 주는 사람은 임대인. 세 얻는 사람은 차자가 바로 빌릴 차자. 세 번째 소비대차. 소비대차는 뭐를 빌리는 거예요? 돈을 빌려 쓰고 돌려주기로 하는 계약. 이게 소비대차요. 쉽죠?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쉽죠? 근데 이걸 법률용어, 원래 법률사전을 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법률사전을 펴면 더 어려워. 내가 도움을 받으려고 법률사전을 이렇게 클릭을 했어. 네이버 들어가가지고 임대차 아니면 사용대차 이걸 클릭을 했어. 그럼 뭐라고 돼 있어요? 도움을 받으려고 법률용어, 법률사전을 폈더니 더 어렵게 돼 있어. 읽었는데 더 어려워. 그래서 제가 이걸 마련했어요. 이거를 풀어 쓰는 작업을 제가 했어요. 소비대차는 뭐를 빌리는 거예요? 돈 빌리는 거예요. 돈 빌리는 게 소비대차예요. 이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뭐라고 부르지요? 소비대주. 대주의 동그라미. 대주가 누구예요? 은행. 은행이 대주야. 대주. 돈을 빌린 사람은요? 차주. 소비차주. 그래 세 가지가 공통점이 있죠? 세 가지가 딱 공통점으로 묶여졌어요. 뭐가 공통점이에요? 세 가지의 공통점은 대차계약이라고 이거 대차계약. 물건을 빌리면 뭐라고 그래? 물건을 빌리면 임대차하고 사용대차는 물건을 빌리는 거예요. 빌리는 거. 돈을 빌리면 소비대차죠. 이때 임대차하고 사용대차의 차이는 뭐예요? 이거는 차임을 주면 뭐가 되고요? 임대차. 차임을 안 주면 이 차이야. 이 차이. 이때 돈을 빌리고요. 돈 빌리고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죠. 이자를 받거나 이자를 안 받는 방법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은행에서 돈을 꿔줄 때는 이자 받아 안 받아? 받죠? 그럼 이건 뭐라고 그래요? 앞에다 이것만 넣어주시면 돼요. 뭐라고요? 이자부 소비대차. 이자부 소비대차. 뭐를 받는 거? 이자를 받아 안 받아? 받는 거죠. 그러면 유상이요 무상이요 이건? 유상. 근데 이자율이 제로야. 이자율이 제로예요. 그럼 이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자 있는 거 무이자. 무이자 소비대차. 이자율이 제로인 거. 그럼 유상 무상? 무상인 거. 우리가 이자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죠? 예. 거의 0%에 지금 수렴하고 있잖아요. 돈은 천지예요. 돈은 천지. 기업의 돈은.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최순실한테 간답니다. 정답. 최순실은 그 돈 빼서 어디로 가요? 어디로 보내요? 부동산하고 주식으로 가는 거지. 그죠? 자꾸 이게 경기가 이러니까 이래요. 이게 부동산 쪽이 자꾸 팽창하는 거죠.
다음 출연이라는 거 보겠습니다. 출연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요,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뭐를 입고 손실을 입고요, 남의 재산을 뭐 하는 것? 증가시키는 것을 출연이라고 그래요. 출연. 거기다 써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롯데그룹 왕 회장님이요. 왕 회장님이 지금 94세잖아요. 54살 대신 세 번째 부인한테 주식을 뭐 하기로요? 증여한다고 그랬죠. 증여한다고. 왜? 달라고 뗐으니까. 회장님 준다며. 빨리 주세요. 그래서 주기로 계약을 했어요. 무슨 계약했어요? 주식을 뭐 하기로? 증여하기로. 몇만 주나 줄까? 100만 주는 줘야지. 100만 주는. 그래야 나도 살 거 아니야. 회장님 가고 나서 나도 살지. 자, 이때 회장님이 주식을 주면 100만 주의 주식이 여기서 나가요, 안 나가요? 여기서 빠져나가죠. 그 빠져나간 주식이 누구한테 가요? 수증자. 주는 분은 누구라고 그래요? 증여자. 여기는 누구? 수증자한테. 이 주식이 옮겨가죠. 그럼 이 수증자는 주식이 불어 안 불어? 불고, 증여자는 주식이 줄죠. 이걸 뭐라고 그래? 이걸 100만 주를 얘한테 어떻게 했다고요? 출연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출연했다. 이쪽에서 빠져나간 주식이 상대방한테 불어났다고.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너지를 뭐 한 만큼? 출연한 만큼 점수가 나온다니까. 오케이요? 뭐 한 만큼? 에너지를 뭐 한 만큼? 출연한 거에 비례해서 점수가 나와요. 민법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나 민법을 15시간 했어요. 15시간 했는데 50점 남았어. 이런 일은 없다니까. 근데 학계론이요. 15시간 했는데 나 50점 남았어. 이런 일이 있어요. 학계론은. 왜? 정비례하지 않아요. 근데 법학은 한 만큼 비례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유상과 무상행위를 구별을 했어요. 다음 네 번째는 채권행위하고 물권행위. 이거 아주 중요해요. 어렵습니다. 자, 지금 법률행위 종류 보고 계십니다. 종류. 첫 번째가 뭐였어요? 종류 첫 번째가 단독행위하고 계약. 단독행위하고 뭐로 나누었냐면 계약. 두 가지로 나눴죠? 두 번째는요. 불효식하고 요식하고. 불효식행위, 요식행위. 우리 민법은 뭐가 원칙이라고 해요? 세 번째는 유상행위하고 무상행위. 이렇게 제목을 내가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입으로. 쓰면 더 좋은데 여러분 쓰는 거 싫어하시거든. 내년에 1, 2차를 한꺼번에 끝내시겠다. 그럼 많이 쓰세요. 최고야, 최고. 힘들거든요. 대부분의 수험생은 뭐 하세요? 눈으로 공부하거든요. 눈으로. 그냥 대충 보고 이렇게. 대충 보고. 그러니까 많이 보셔야지. 쓰는 게 훨씬 나으세요. 그 중간에 타협하는 게 뭐냐면 말로 하는 거. 말로 해주세요. 말로. 배우자한테 그래서 집에 가시면 딱 누워가지고 배우자 엉덩이 툭 치면서 물어보는 거지. 자기야, 유상행위하고 무상행위를 알아? 출연행위가 뭔지 알아? 이거 한번 엉덩이 치면서 확인하는 거지. 그게 복습이에요. 그게 복습하시면 돼요. 자, 네 번째가 채권행위하고요, 물권행위. 여기 매년 시험 나온다고. 매년. 별 3개 하십니다. 별 3개. 제가요, 시험 잘 나오는 건 이렇게 별 3개로 표시해 드릴 거예요. 그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빠짐없이. 99% 나오는 거 99%. 1% 예외 있어요. 1% 예외 빼고 99% 나오는 거예요. 민법학은 시험에 나올 분야가 딱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가. 자, 먼저 채권행위 볼게요. 채권행위하고 두 번째는 물권행위. 채권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의무부담행위라고도 불러요. 의무부담행위. 자, 기억 볼까요? 행위자 사이에 채권 채무 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 뭐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채권행위라고 그래요. 니은 매매 계약처럼 얼마 뒤에 장래 이행해 줄 뭘 부담하는 거? 의무 부담하는 거를 약정의 동그라미. 약정이 뭘까요?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를 무슨 행위라고 그래요? 채권행위예요. 약정이 뭐라고요? 약정을 뭐라고? 쓰시라고. 약속.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단어가. 채권행위는 뭐가 들어가야 돼? 반드시 약속이 들어가야 돼. 약속이. 그리고 그 밑에 매도인하고 매수인 나와 있죠. 자,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그거 살려가지고 보시면 돼요. 자, 볼까요? 아파트를 그렇죠. 매도인이 아파트 파는 분은 아까 말씀드렸죠. 파는 사람은 뭐라고 불렀어요? 매도인. 사는 사람은 매수인. 따라서 매매는 혼자서 해요? 쌍방이요? 쌍방이 하니까 단독행위요? 계약이요? 계약을 했다가 취소하는 거는 쌍방이요? 혼자서 단독행위. 계약을 했다가 해지하는 것도 뭐예요? 단독행위. 취소는 언제 하죠? 매매계약 취소는? 사기나 강박일 때 취소해. 엎어버려. 해제는 언제? 해제는? 계약 위반일 때. 뭐 위반일 때요? 이제 그 구별이 돼야 돼. 말로 해야 구별이 된다니까. 눈으로는요? 다 헷갈려. 이거 다 헷갈려. 사랑은 뭘로? 사랑은 말로. 민법도 뭘로? 말로. 자꾸 불러주셔야 그대가 내 안으로 쑥 들어온다니까. 눈으로 하는 건 어떻게 돼요? 바로 일로 나가. 아무 효과 없어요. 눈으로 공부하시잖아요. 그럼 내년 3월달 되면 모의고사 한번 보거든요. 예비로. 안 보셔도 되는데 예비로 모의고사 보셔. 왜? 재도전 하시는 분들한테 기회 주려고. 긴장하시라고. 재도전 하시는 분들은 한번 다 끝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들한테 좀 긴장을 하고 3월달에 모의고사 한번 치거든요. 근데 눈팅으로 공부하잖아요. 눈으로 공부하시면 그때 몇 점 나오세요? 30점. 30점. 예, 자꾸 말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매매하기로 첫 번째.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계약금 7천 걸었어요. 언제 걸었냐면 3월 1일 날. 그리고 이제 중도금을 걸어야죠. 중도금을 5억을요. 5억을 걸었습니다. 언제요? 5월 1일 날. 2달 뒤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잔금 처리합니다. 잔금 얼마 남았어요? 1억 3천 남았죠? 1억 3천을 6월 1일 날 잔금 처리하고 등기를요. 아파트 등기를 매수인한테 넘겨주기로 이렇게 계약을 3월 1일 날 계약을 쓴 거죠. 자, 그럼 두 사람 간에 계약서가 체결이 된 건 계약을 체결한 날은 언제요? 예, 이날 계약 체결했죠. 예, 이걸 채권행위라고 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채권행위. 뭐 한 날? 계약서 쓴 날. 채권행위는 그럼 뭐 한 날이에요? 약속한 날이에요. 약속했어. 어떤 약속을 한 거예요? 아파트 매도자는 매수자한테 뭘 해줘야 돼? 아파트를 줘야죠. 아파트를 줘야 될 뭐가 있어요? 채무가 있죠. 아파트를 줄 채무가 있죠. 그럼 아파트 주고 매도인은 저 매수자로부터 뭘 받게 돼요? 돈을 받을 뭐가 생겨? 채권이 생겨. 채권. 따라서 아파트 매도인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뭐가 생겨요?
채무. 아파트를 어떻게 줘야 돼요? 비워줘야지. 비워줘야지. 집을 어떻게 줘야 돼요? 비워줘야지. 비워줘야지. 비워주고 등기를 넘겨줘야지. 뭐 해줘야 된다고요? 집을 뭐 해주리 뭐? 비워주고 등기도 넘겨주고. 그게 아파트 집 매도인의 채무죠. 채무. 그럼 이걸 해주는 이유는 뭐 받으려고? 돈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채권이죠. 채권. 이게 매도인에게 발생된 채권과 채무예요. 이게 언제 생긴 거? 언제? 3월 1일 날. 그럼 매수인한테 물어볼게요. 매수인이 해야 될 채권과 채무는 뭔가? 이걸 좀 더 이쪽으로 당겨 볼게요. 매수인이 해야 될 거. 얘가 해줘야 될 걸 뭐 해줘야 될 거? 아파트 주나요? 돈 주죠. 돈 주죠. 돈 얼마를? 7억. 예? 언제까지 해야 돼 이거를? 6월 1일까지. 6월 1일까지 얘가 줘야 될 돈 총액이 얼마야? 7억을 줄 뭐가 생겼어? 채무가 생겼지. 채무가. 너 집 매매 계약서 썼다며. 그럼 네가 해줘야 될 돈은 토탈 얼마 준비해야 돼? 준비할 돈? 7억을 주기로 뭐 했어요? 언제 했어? 예, 이게 채권행위예요. 채권행위. 그럼 집 돈을 주고 뭘 받아요? 쟤한테서? 아파트를. 아파트에 대해서는 뭐가 생겨요? 채권이 생기게 되죠. 아파트 달라고. 아파트 달라고. 그래서 매수인은 돈에 대해서는 뭐가 생기고? 채무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채권이 발생되죠. 언제부터? 뭐 한 날? 약속한 날부터. 이때부터 채권과 채무가 생긴 거예요. 매도인한테도 뭐가? 언제부터? 약속한 날. 약속을 우리 민법에서 뭐라고 그래요? 약정한 날. 뭐 한 날? 약정했다고 그래. 약정. 약속이라는 표현을 법조문에 쓰지 않아.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뭐라고 쓰는데요? 약속했죠. 그래. 채권행위라는 거는 뭐 한 거예요? 약속한 거. 약속한 거. 그럼 매도인은 집을 언제까지 비워야 돼요? 집을 비울 날이? 3월 1일 집 비워요? 언제까지요? 6월 1일까지 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비워줄 뭐가 생겼어? 채무가 생겼지. 매수인은 6월 1일까지 뭐를 준비해야 돼요? 돈 7억을 준비할 뭐가 생겼어? 채무가 생겼지. 채무가. 그렇죠? 그래서 계약을 했다는 거. 계약을 했다는 말은 뭐를 부담한 거예요? 뭐를 부담한 거라고요? 채무를 어떻게 했다고요? 부담한 거예요. 채무 해줄 거 해줄 거. 그래서 채무를 저는 뭐라고 불러요? 짐이라고 불러. 저는 짐. 해줘야 될 짐을 하나 짊어진 거예요. 짐. 이 아저씨 무슨 짐 졌어? 무슨 짐? 아파트 짐을 갖다 줘야 돼요. 매수인은 어떤 짐을? 돈 7억을 준비해 줄 짐을 진 거지. 이게 매매예요. 그죠? 그걸 언제까지 해줘야 돼? 언제까지? 이 약속된 날짜까지 집을 줘야 되고, 여기서는 뭘 줘야 되고? 돈을 줄 뭐가요? 채무, 짐을 진 거라고. 짐을 진 게 채권임이에요. 채권임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는 짐을 진 거예요. 짐을. 여러분이 민법을 사랑한다는 거는 무슨 뜻? 짐을 진 거예요. 내년 시험 볼 때까지 뭐 하겠다고? 사랑한다는 거는 짐을 지는 거예요. 이 짐을. 짐을 지고 가겠다는 거지. 그죠? 사랑 안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안 하면? 내리면 돼. 버리면 돼. 누군가 가족을 사랑한다는 거는 무슨 뜻? 내가 가족의 짐을 어깨에다 매겠다는 거죠. 그래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볼까요? 6월 1일 날 되면 이쪽에서 잔금이 들어오죠. 들어오면 이쪽에서 매도인이 아파트 등기를 넘겨주겠죠. 그럼 이 날짜에 뭘 넘겨줘? 이 매수인한테? 소유권 등기요. 등기를 어떻게 해야 돼? 매수인 앞으로 이전하죠. 등기 이전을 하죠. 그러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 A에게 있다가 누구한테 이게 넘어가요? 넘어가죠. 언제 넘어가? 언제? 6월 1일 날.
6월 1일 날 소유권이 A에서 B로 넘어가자. 오케이요? 요걸 뭐라고 그래요? 등기를 옮겨준 걸 물권행위. 요걸 무슨 행위? 물권행위라고 불러요. 뭘 넘겨준 거? 등기를 넘겨준 거. 아파트 등기를 일로 넘겨줬다고. 법무사를 통해서. 질문 드려볼게요. 등기 신청은 지난주에 했어. 등기 신청했어. 그럼 등기 바로 나와 안 나와? 바로 안 나와. 며칠 걸리죠? 그럼 등기 신청했어도 아직 등기가 넘어왔어 안 넘어왔어? 안 넘어왔죠.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얘가? 아니야. 언제요? 등기가 뭐한테? 이전에야만 얘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매매하기로 약속하면 약속한 걸 무슨 행위? 채권행위. 약속을 뭐라고요? 이거 공부를 해야 돼. 외워야 돼. 이거 이해가 됐죠? 이해된 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외워야 돼요. 그래야 내 안으로 딱 박혀. 그냥 눈으로 그럴 거야. 아, 그럴 거야. 그거 아니야. 그랬다가 뭘 넘겨주면? 등기. 저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넘겨주면 뭘 한 거야 이게? 물권을 넘겨준 거라고. 그러면 잘 보아요. 저 아파트 주인이 저 아파트 소유권 물권이죠. 물권을 저 매수인한테 처분한 거. 처분한 건 언제요? 뭐 한 날? 등기 이전했죠. 그날 뭐 한 거야? 저 아파트 물권을 넘겨줬죠. 그걸 무슨 행위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같은 말이야 이게. 처분했어. 아파트를 뭐 했어? 매수인한테 처분했어. 그래 물권행위하고 처분행위하고 같다고. 약속한 건 무슨 행위? 채권행위. 등기를 넘겨준 건 이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구별되세요? 큰 거 했어 지금. 큰 거 이거. 이거 뚫는 거 한 4개월 걸려. 4개월. 다른 분 민법 강의 들어보세요. 이거 4월 달이나 뚫려. 이거 4월 달이나. 쉽게 가는 거 엄청 쉽게 가고 계세요 지금. 자 그럼 더 쉽게 하나 해드릴게요. 더 쉽게. 핸드폰 좀 묻어도 죄송합니다. 제가 이 핸드폰을요 가지고 있는 주인입니다. 주인. 그랬다가 이 핸드폰을 저분한테 팔기로 제가 제안을 했어요. 핸드폰 사세요. 30만 원에 사세요. 둘이 계약이 됐어요. 구두 계약도 계약인가요? 네. 계약했죠? 얼마에 사기로? 30만 원에. 언제 데리고 갈 거야 이거? 3일 뒤에 가져가세요. 3일 동안 제가 써야 되니까 3일 뒤에 어떻게 할게요? 넘겨드릴게요. 계약했죠? 구두로. 채권 행위는 언제 된 거예요? 지금 뭐 한 날? 약속했죠? 이게 무슨 행위? 채권 행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저는 뭐를 줘야 되고? 핸드폰을 줄 짐이 하나 생겼죠? 저분은 뭐가 생겼어? 어떤 짐이? 돈을 저한테 줄 짐, 채무가 생겼지. 이게 무슨 행위? 채권 행위. 그죠? 채권 행위. 뭐 한 날? 약속한 날. 약속을 무슨 행위? 약속한 걸 뭐라고요? 약정한 날. 시험엔 약정이라는 표현을 써요. 됐죠? 그랬다가 내일도 제가 쓰고 있죠? 쓰고 있죠? 모레도 쓰고 있죠? 그리고 3일 뒤에 제가 어떻게 핸드폰을 만나지요? 우리 어디서 만날까요? 공인중개사는 에듀프로에서 만나기로. 그래서 만나가지고 제가 돈을 받고 뭘 넘겨줘요? 핸드폰을 넘겨주죠? 무슨 행위? 처분행위를 한 거지. 제 핸드폰 어떻게 했어 이분한테? 처분했죠? 이게 물권행위. 들어오세요. 이 두 개를 묶어서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를 묶어서 무슨 행위? 법률행위. 이해되시나요? 그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채권행위. 계약을 하면 뭐가 생겨요? 계약을 하면 채권이 생기죠. 채권행위. 등기를 넘겨주면 뭐가 생겨?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법률행위라고 그래. 그래 민총이 어려운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법률행위의 종류에 관한 논의를 이렇게 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쉬셨다가요 법률행위 목적 만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